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해 서울 119 구급대의 출동 건수는 55만 9천여 건, 1분에 한 번꼴로 출동한 셈인데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7, 8월에 출동이 많았다고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최근 온난화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많다는 얘기일 텐데 올여름 폭염을 앞두고 이 개인은 물론 지자체 차원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절기상 춘분이 오늘은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3월 2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강남구가 추진하는 청년 사업과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등이 미진한 계획과 중복 용역 등으로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전이 결정된 풍납동 3표 레미콘 공장 부지에 역사공원이 추진됩니다. 송파구는 유물발굴과 함께 관광명소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시작된 광장동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사업에 대해 여전히 먼지와 악취, 교통 혼잡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부지 선정을 두고 교육청과 중랑구의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용도 변경과 주민 합의 등 넘어야 할 사안도 많습니다. 강남구의회는 강남구청에서 제출한 198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본 예산을 세운 지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추경인데 당초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사업의 방향이 바뀌거나 중복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임시회에 상정된 청년기본 조례안. 청년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마련되기도 전인 지난 1월부터 사업은 추진됐습니다. 또 비슷한 성격의 타 부서 용역 예산을 삭감했는데 부서만 바꿔 다시 진행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과가 모호합니다. 비단 뉴 디자인국에서만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팀을 2월 1일자로 신설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하게 된 겁니다. 거미줄처럼 짜여진 각종 통신망을 활용한 정부의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강남구에서도 이에 발맞추기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근거가 되는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정책 방향도 없이 연구 용역과 인력 채용 예산을 올려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책임연구원이 4명인데 인건비는 좀 줄여서 책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특정한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에 있는 전체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만에 추진 방향이 바뀐 도심 속 힐링센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당초 대치이동 문화센터에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 예산이 책정됐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대모산이나 신사동으로 위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예산에 이어 또다시 용역비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상임위 예산심의 때 내용과 애들이 예산심의 내용이 다르고 설명이 다르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정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강남구 의회는 주민 현안 문제와 정부의 신속한 추경 편성 요구에 따른 구청의 예산안 198억 원을 심의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올해 첫 송파구의회 구정질문에서 3표 공장 이전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송파구는 보상 과정의 고려 사항은 많겠지만 이전이 완료되면 부지를 관광명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해진 3표 산업의 풍납동 레미콘 공장. 판결 이후 보상과 이전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송파구의회 구정질문에서는 공장 이전에 대한 소요기간 등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3표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등 토지 보상 절차와 이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공장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송파구는 추후 보상 계획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보상액의 규모와 영업 보상비에 대한 해석 문제 등 보상 협상 과정에서 고려사항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보상 금액이 크고 토지 건물 외에 시설물 등 지장물이 많으며 여기에 영업 보상에 대한 해석과
이해관계 내 다수로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풍납공장이 이전한 뒤 2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송파구는 일단 공장 이전 즉시 발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현장 전시관과 역사 공원 등을 조성해 관광지로 명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현장 전시관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의미에서 문화재의 가치를 주민들이 공유하고 탐방객들이 보고 즐기며 편히 쉴 수 있는 역사공원 조성 검토 중이며 이 밖에도 덤프트럭 기사와 같은 풍납공장 관계자의 추후 거취를 묻는 질의에 송파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법적 기구인 보상협의를 통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주민 반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장동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공사가 시작된 지 1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약 3분의 1 정도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방문한 구의원들은 착공 후에도 여전히 민원이 나오고 있다며 광진구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현장에 조성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탑하기 작업과 흙막이 가설 공사가 한창인 광장동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공사는 내년 6월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 33%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설의 총 면적은 8,863제곱미터로 지하 15m를 파내 지상과 단절된 형태로 조성합니다. 이곳에선 생활쓰레기 압축과 가구류 파쇄 작업을 진행하고 강동구와 송파구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일반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하고 가구류에 대해서만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소각시설이나 음식물 처리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당 공사를 시행하기까지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착공 후에도 여전히 우려가 많은 상황. 특히 시설 완공 후 발생할 먼지와 악취, 운반 차량으로 인한 혼잡 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냄새하고 먼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밀어오겠지. 위에 공원 이런 거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밀어놓은 건 별로 없었고요. 그 설명이 미비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민들이 그 반대가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 군은 3중 탈취 포집 시설을 통해 악취를 저감하고 전체 작업 공정에서 쓰레기가 바닥에 닿지 않고 처리하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춰 먼지나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운반 차량은 새벽 시간대만 운행해 교통 혼잡을 줄일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군은 주민 감시단을 운영해 시설 운영 상황을 공개하고 분기마다 샘플을 채취해 오염물질 발생 유무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한편 광진구는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지상부에 어떤 체육시설을 조성할지 확정되지 않았고 서울시 체육회 사무실을 드리는 것 역시 검토 중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지난 18일 서울시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고시원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해온 서울시회 김재형 의원 연결해서 기대 효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의원님의 역할이 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 종로에서 큰 화재가 있었죠. 그래서 7명이나 사망하는 그런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관련된 대책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어떻게 그러면은 그 비주거 시설인 고시원의 화재 예방과 비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 주요 내용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7제곱미터 이상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7제곱미터 이상의 그 규모를 만들게끔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보면은 굉장히 암흑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꼭 설치를 해서 빛이 잘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마련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를 활용을 해서 월세를 내는 저소득층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비주거 시설에 거주를 하더라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네. 무엇보다 이 지난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컸던 거는 이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부재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 예산이 확대되는데 얼마나 많은 고시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 화재 사건 이후에 올해 2월에서도 똑같은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광진구 화양동에서 똑같이 화재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 화양동 화재 사고는 스프링클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 원인 제공한 그분만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신속히 대피와 또 화재 진압이 조기에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성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질의를 통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서 예산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약 한 2배가 넘는 2배 반 정도 되는 예산 올해 15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요. 서울에 전체가 한 5,000개 고시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스프링클러가 지원되지 않은 곳이 한 1,0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 222곳 정도가 설치돼 있고 올해 그 15억을 예산을 통해서 한 75개소 정도 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다른 대책 중에 하나가 앞서서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고시원 거주자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고시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비주거 시설인 주거로서 거주를 하시는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대부분인데요. 이분들한테 주택 바우처를 통해서 약 한 1인당 한 5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 시내 한 10,000가구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더 좀 안을 더 좀 가다듬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6월 이후에 좀 확실한 지원 시기와 또 지원 방법을 발표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또 환경을 개선하는 게 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 어떤 묘안이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주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서는 주거시설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첫 번째로는 먼저 잘 파악하는 현황을 알아야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도 제가 작년에 반영을 해서 지금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원 그런 방법들을 빨리 마련하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 시도 계속적으로 제가 압박을 좀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른 더 좋은 정책으로 또 한번 출연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회 김재형 의원으로부터 노후고시원 주거안정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중랑구에 설립될 특수학교의 부지를 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 위치에 관해 중랑구청과 이견이 있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나오는 등 시작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 밝힌 중랑구의 특수학교 설립 예정 부지입니다. 6호선 봉화산역과 서울의료원에 인접한 곳으로 신내동의 한 사유지입니다. 하지만 중랑구청이 제시하는 곳은 다릅니다. 북부간선도로 인근의 부지를 특수학교 부지에 더 적합하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구청에서 제시하는 부지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입장. 이에 현재 부지 선정을 두고 구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학교 설립을 하는 기관이니까는 교육 환경 평가나 아니면 이런 그 환경적인 요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다 보니까는 구청과 좀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율 중이고요. 하지만 구청의 얘기는 다릅니다. 부지 선정에 관해서 현재 교육청과의 소통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의견을 주고 받고 왔다 갔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지금. 시는 이미 전화를 끊은 지 오래됐어요. 전화를 하지도 않아요 저희 쪽으로. 어떤 내용도 얘기하지도 않고 저희랑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아요 지금은. 부지 선정을 둔 양 기관의 엇갈림 속 특수학교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난리가 나지. 난리 안 나겠어. 반대가 여기 다 반대하지. 이에 교육청은 인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설명을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내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2월에 입주자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많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도 드리고 그랬어요. 또 인근 아파트 단지를 한두 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단 대표분들한테 그런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 역시도 제대로 된 소통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한 적도 없는데 거기 또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선별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는 거지 대규모 공청회 할 의향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랑구에 알려가면서 하시지도 않으면서 저희 쪽 입장만 자꾸 곤란하게 만드시니까 저희도 매끄럽진 않아요 사실 과정이. 2022년 3월 중랑구의 특수학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청. 하지만 소통 부재를 이유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성내천에서 장지천과 한강을 잇는 송파 수변 올레길이 조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코스가 확정된 가운데 곳곳에 주민 편의 시설도 들어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강과 탄천, 성내천 등 4개 하천이 흐르는 송파구. 이들 하천을 연결한 수변 올레길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송파구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총연장 21.2km의 수변 올레길은 성내천부터 장지천과 탄천, 한강에 이르기까지 모두 4코스로 구성됩니다. 코스별로 테마가 정해져 사계절 꽃단지와 푸드트럭존, 각종 휴게쉼터가 곳곳에 조성됩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구간은 1코스 구간에 있는 위례성대로 도보터널. 그동안 조명이 부족한 데다 관리까지 소홀해 주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됐던 곳입니다. 이 어두침침한 터널은 앞으로 각종 예술작품과 조명 장치 등이 설치돼 특색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됩니다. 약간 두려움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저희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갤러리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든가 또 조명을 통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좀 찾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코스가 확정된 송파 수변 올레길은 용역을 통해 세부 사항을 다듬고 빠르면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구비와 시비 5대5로 예산 200억이 투입돼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정부가 신안산선 복선 전철 사업과 관련해 올해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던 만리제역의 필요성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역신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신안산선 전체 노선에서 만리제역이 제외된 건 지난 2011년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만리제 고개가 워낙 크다 보니 고심도 지하 굴착으로 인한 과다한 공사비 소요와 공사 기간 등에 따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은 맞는 거죠. 거기가 평지였다면 지하철이 생길 거예요. 그 공사비가 그만큼 안 는다면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어요. 신안산선 1단계 구간 착공이 오는 8월로 예정된 가운데 만리제역의 필요성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대가 교통 사각지대라는 점, 인근에 공동역과 서울역이 있긴 하지만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버스와 마을버스로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서울의 몇 안 되는 지하철 교통 취약 지역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여기에 재개발로 인해 당시보다 유입된 인구가 많아졌고 서울로 7017로 인한 고가 폐쇄도 역신설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밀집도가 굉장히 지금 많아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공덕역을 가는데 버스로 2정거장이고 여기에서 서울역을 가면은 전에 그 고가가 있기 전에는 좀 남대문 시장도 가기가 편리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불편함이 따르고요. 한 버스로 이렇게 가면은 서울역까지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만리 지역의 필요성은 정치권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역신설로 마포구와 용산구 그리고 중구까지 지역 주민들의 소외됐던 교통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것.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봐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단계 구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서울시, 경기도, 국토부와 긴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을 따져봐야겠지만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주민들은 마포구를 비롯해 중구와 용산구까지 포함해 만리 지역 신설추진위원회를 꾸릴 계획, 신안산선 1단계 구간 착공과 더불어 만리 지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승차 거부 없는 서울 택시가 어제 첫 발을 뗐습니다. 오늘부터 시범 운영되는데 3,000원의 비용이 추가로 붙는다고 합니다. 쾌적한 택시, 거부 없는 택시 등등 기존 택시에는 없었던 별칭이 붙었습니다. 3,000원으로 구매하는 택시 서비스, 다음 달 정식 운영을 앞두고 시장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